문제 7번요. 쌍무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이요. 여러분, 이거 쌍무계약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쌍무계약이요. 여기서 쌍무계약은 먼저 유상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쌍무계약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이 있고요. 무상계약, 여기서 이렇게요. 편무계약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무상계약은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용대차. 그 다음에 여기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은요, 여기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가 있긴 있어요. 환매요. 환매는 정식적으로는 아닌데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고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도급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칙은 무상이요. 원칙이요. 원칙은 무상인데요. 예외적으로 합의로 유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뭔가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종신정기금은 지금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요, 혹시 종신보험 들어봤어요? 요즘 다 종신보험 하니까. 종신정기금 뭐죠? 내 아파트 가져가고 나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치는 뭐죠? 임치, 아까 우리 임치했죠? 물건 맡기는 거. 맡길 때 우리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원래는 무상이에요. 그건 돈 받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어디요? 여기 가면 사물함에다가 물건 맡긴 게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임치라고 하고요. 위임이라는 거죠. 위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소비대차 이렇게. 그래서 위임이 있고 소비대차가 있는 거예요. 위임은 우리가 대리권 수여하는 거죠. 소비대차는요,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우리가 와가지고 필기도구 빌리는 거죠. 공짜로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알고, 환매. 그 다음에 임대차, 도급. 도급은요, 도급인과 수급인 있죠. 도급인은 공사 하나 해달라. 수급인은 건축하는 사람. 그것을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 또 있죠.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은 그닥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는 뭐가 있다? 먼저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쌍무계약은 이거 있고 편무계약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나?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의 동시항변권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슨 계약이냐? 여기서 낙성계약이에요. 낙성하고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낙성이고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이에요. 불요식의 반대가 뭐예요? 요식이에요. 요식.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요물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현대계보, 현대계보가 있어요. 요물은 어떤 것을 줘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현상광고예요. 여러분, 현상광고 보면, 뭐죠? 어디죠?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터미널 같은 거 보면, 강도살인, 신고하면 300만 원 준다. 이렇게 돼 있죠? 현상광고죠.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고요. 계약금 계약이요. 보증금 계약 이렇게요. 이것을 요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식이죠. 요식 뭐냐? 특별 성립 요건이요. 특별 성립 요건. 그래서 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러면 이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있어요? 특별 성립이에요. 그래서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는 뭘 해야 돼?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죠. 법인. 알겠죠? 그 다음에 혼인의 경우는 뭘 해야 돼요? 혼인은 신고를 해야죠. 신고. 어음은요, 어음은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요식이라고 하죠. 원칙은 뭐다? 불요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사용대차를 뭐라 하나? 사용대차는 시험에 잘 나와 사용대차.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이에요. 알겠죠?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사용대차는. 증여도 여러분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하고 뭐가 좀 비교해야 돼? 유증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서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위임계약, 임치계약, 종신정기금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런 말이에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 말이죠.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오냐? 그냥 매매, 교환, 임대차, 임치, 위임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이 계약을 다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그래. 채권행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하나 있냐면 고춧가루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여기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하나 있어. 이것을 뭐라 한다? 현상광고라고 얘기해요. 현상광고, 현상광고요. 그래서 편무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무상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은 뭐다? 유상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은 뭐다?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다.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인데 이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요.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런데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인데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OX, X죠? 유상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지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인데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암기하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 두 가지가 뭐다?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현상광고라는 놈이 있다. 현상광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현상광고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인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 이 매매계약에 뭐가 있냐? 매매계약에 먼저 예약이라는 것이 있죠. 예약.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죠. 해약금, 계약금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매매대금이 있죠. 매매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해제권이 있죠. 계약 해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담보책임이요.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매매에 있잖아요. 매매에다 규정을 하고 나서 이것을 교환이다, 환매, 임대차, 도급에 뭘 한다? 준용해. 준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준용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법조문이와 똑같은요. 예약, 계약금, 매매대금, 해제권, 담보책임 이게 있죠. 이것을 매매계약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교환계약, 환매계약, 임대차, 도급에다 똑같이 써봐. 똑같은 말을. 얼마나 법정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압축해가지고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준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매매에다가 저걸 자세하게 써놓고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그러면 매매계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교환계약에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걸 뭐란다? 준용한다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에 보면 뭐가 나온다? 보충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보충금. 보충금은 매매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란다? 준용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계약금 줘야 안 줘요? 임대차. 여러분 중개받는 사람한테도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줘야 안 줘요?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도 계속 그렇게 세있으면서 이런 우리가 임대차 월세 계약할 때 보면요. 보증금 500이 그러면 계약을 할 때 50만 원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걸 받으면서도 임대차에서 계약금 받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받죠. 알겠죠? 왜요? 임대차도 유상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면요. 임대차 계약에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임대차 해약금이요? 매매인데? 하고 다 찍는단 말이죠. 알겠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만 있잖아요. 쌍무계약이면 현상광고 빼면 이게 다 쌍무계약이에요. 유상이 다 쌍무계약이요.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우리 시험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어. 5번이 뭐냐?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는 뭐다? 무상, 편무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부담이 인정되지 않는 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다? 이건 다 위험부담이 다 된다. 여기는 두 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상이니까요. 만약 이것이 무이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자부 소비대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이해됐죠? 왜냐면 이자부 소비대차 그러면 유상으로 가죠. 유상은 전부가 다 뭐다?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에는 뭐가 있다?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이 표를 볼 줄 아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요물계약이라는 건 뭐냐? 요물계약은 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 계약, 보증계약은 보증금을 만약에 주기로 해서 반드시 줘야지 보증금 계약이에요.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돼.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300밖에 안 줬어. 그럼 계약금 계약이 아닌 거예요. 요물은 물건을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300이 1000이다. 그러면 1000을 반드시 줘야 돼. 300밖에 안 줬어? 아직 계약금 계약 없는 거예요. 700을 더 줘야 돼.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물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식은 이건 특별 성립 요건은 요식행위야. 특별 효력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 뭐다? 요식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이죠. 동시항변권이라는 게 뭐예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한다? 등기를 하죠. 을은 금한테 뭐 한다? 잔금을 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럼 동시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동시이행이란 말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냐? 이 을은요 잔금 날짜가 돼도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 나는 잔금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잔금을 안 줘도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요 나는 당신이 등기를 안 주니까 나는 잔금 안 준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갑이 등기 서류 안 주면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져왔다. 등기 서류를 가져왔다.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잔금 안 준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가져왔다. 그럼 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하면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을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갑이 뭘 안 주니까? 등기 안 주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등기를 줬어. 그럼 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항변권이 없다. 그러면 항변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항변권이 없다. 잔금 안 주면 잔금 안 줄 때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면 해제를 못하고 동시행이 아니면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봐요. 우리 이제 동시항변권은 먼저 암기를 해야 되죠. 첫 번째 동시항변권은 하나의 하나가 돼. 하나의 대가관계. 대가 관계에 있는 뭐다? 쌍무 계약이 된다. 그래서 대가관계 쌍무 계약이 된다.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 첫 번째요. 별개 약정. 별개의 약정이 되냐? 별개 약정은 안 돼요. 알겠죠? 안 돼. 별개란 말이 나오면 안 돼. 근데 당사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해요. 특약 왜? 우리 지금 채권법이니까.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매가 무효다 이 말이죠.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결론적으로 안 돼. 왜 안 되냐? 여러분 경매가 무효죠.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 경락받은 경락인은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경매가 된 사람한테 매도인에게 뭐를 해야 돼? 등기 말소를 해야 돼. 등기 말소. 그런데 배당받은 채권자는요. 배당받은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배당금을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배당금 반환. 그럼 봐봐요. 경락인은 매도인한테,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별개니까 이것은 동시행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경매가 무효이다. 암기해. 경매가 무효,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동일성이죠.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채권 양도. 우리 시험은 채권 양도가 나왔어. 채권 양도하고 상속하고 이런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 인정돼. 그런데 경계는 안 돼. 이런 경계는 뭐죠? 경계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래서 을이요 돈 1억을 갚아야 돼. 10월 1일 날. 근데 을이 뭐라 하냐? 오늘 나 10월 1일이 돼도 돈 1억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빌려준 돈 10월 1일 날 갚는 거 그거 없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없는 것으로 그냥 하고 10월 1일 날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당신한테 인도하기로 오늘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 빌린 거 그걸 구채무로 없애고 신채무 내가 물건을 넘겨둔 것으로 다시 계약을 합시다 이 말이죠. 그걸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뭐예요?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전혀 다른 거죠.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요. 그래서 경계의 경우는 동시항변권이 없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이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인도를 해주고 있어.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 10월 1일 날이요. 그런데요. 오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불이 불타버린 거 없어. 이걸 뭐란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행불능.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 불타버리고 없어. 그래서 또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손해배상. 그래서 여기요. 이행불능이 뭐로 바뀌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그것을 동시에 왜? 물건이 뭐하고 똑같아?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질적 변경. 우리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죠?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시험이 다 나왔어. 이건 지금 그대로. 알죠? 다 네 번째 채권을 담보. 항상 여러분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권 소멸 절차. 담보권 소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담보권 소멸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뭐한다? 말소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이 채권을 주된 권리고 담보를 종된 권리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절대로 동시에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채권을 담보한다는 말은 돈을 빌리고 저당 잡잖아요. 돈 빌리는 것이 주된 권리, 저당권 잡는 것은 종된 권리. 절대로 안 돼. 자, 다섯 번째는 매매죠, 매매. 매매 계약에서는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야 돼. 그럼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요. 갑은 을한테 뭘 한다? 등기를 해줘야 되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요. 등기와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여기 을이고 여기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을이죠. 을. 그러면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요.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양도소득세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 을이요. 원래 부가세를 갑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부가세를 내게 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갑의 건물에 뭐가 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하고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껌딱지죠.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껌딱지를 뭐라고? 말소하고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내가 여기로 왜 떼놨냐? 어떤 판례에는 뭐도 있냐?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에 뭐까지? 인도까지도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어.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인데 목적물의 인도도 등기와 함께 동시행 이런 말이 있고,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말소하고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럼 동시행이란 말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 계약을 해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다 해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다?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 해서 말소를 해지할 수 없다. 문제는 뭐냐면 이 4번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비교를 해야 된다. 여기는 채권은 담보로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권 등기에 말소하고 돈 갚는 것하고 동시행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죠.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했을 때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걸 어떡할래 이 말이죠. 갑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해주면 되고 을은 대금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 등기에 말소하고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걸 어떻게 구별한다? 매매라는 말이고 채권은 뭐 한다? 담보한다는 말이고 알겠죠? 채권은 담보한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계속 우리 시험에 몇 번씩 시험이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변제기에 있어야 돼. 동갑을 낮자가 있어야 돼. 변제기. 유치권하고 동시한별권이 똑같아. 변제기. 그래서 변제기에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다?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이요. 선이행 의무자가 불안하죠. 그것을 불안의 항변권이 있는 것이고요. 불안하다. 불안의 항변권. 자, 두 번째는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변제기. 여기서요. 불안의 항변권이 하나 있죠. 여기 중도금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 이렇게 있죠. 중도금을 뭐란다? 선이행이라고 하고요.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여기서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죠. 이 중도금을 뭐란다?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이건 중도금 날짜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동시이행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다?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가 있으면 뭘 한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잔금이죠. 잔금은 뭐다? 이행기죠. 이행기는 뭐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뭐다?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동시이행은. 그러니까 이자를 지연배상을 한다 안 한다? 지연배상을 안 한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하나의 세트야. 세트. 그래야 시험에 항상 뭐라 나오냐? 중도금 날짜, 즉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돌아간다. 이행기? 그럼 그때부터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않고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행기가 되려면 동시행이라는 것은 내가 항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항변권 뭐가 없어도 행사가 없어도 여기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동시행이고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당연히. 알겠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 2월 1일 중도금으로 1억을 주기로 하고 여기 4월 1일 잔금으로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알겠죠? 이 을이요 지금 중도금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뭐한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잔금 날짜가 도래한 거예요. 잔금 날짜를 뭐란다? 이행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행기가 돼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뭐냐? 동시이행이 돼. 동시이행. 더 이상 계약을 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언제까지만 주냐? 잔금 날짜까지만 주고 잔금 날짜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줘.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중도금 1억 플러스 1억이다 뭐 이자 플러스 잔금 1억. 이 세 가지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잔금 날짜가 도래하면 잔금 날짜부터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자를 안 줘도 돼.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도 보통 거래에서 이자를 줄 때요. 중도금 안 주면 이 사람이 중도금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 해지 안 되고 잔금까지 같이 줄 때 보면 이자 계산할 때 보면 전부 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만?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2일부터 잔금 지급일 4월 1일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4월 1일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더 이상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채권자 지체요.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수령지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중 이 말이죠. 수령지체 중 여기서 이행 제공이 뭐가 된다? 계속된다. 계속 또는요 한 번 이행을 제공했다 이 말이죠. 한 번 그래서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 한 번 제공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또 달라지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 보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 나 등기소를 가져왔으니까 너 돈 줘 이런 말이죠. 돈 줘. 그랬더니 을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등기 서류를 줘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수령하지 못한다.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는 말은 뭐냐?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등기 서류를 맡겨놨다. 중개업자 사무소에다가 등기 서류를 맡겨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한 번이 한 번, 딱 한 번. 너 돈 없어? 없대. 야 나 간다 하고 가버려. 이 두 가지 알겠죠? 이 이행정을 계속하면은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채무불이행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사람은 항변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항변권 소멸한다.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이행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변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하다고.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암기를 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는요. 뭐냐 이제 판례에 나오는 거. 이건 단순하게 암기해야 돼. 판례. 우리가 계약이요 무효 취소해야 되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죠. 계약이 여러분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무슨 의무는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반환할 때는 다 동시행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먼저 돈을 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돈 갚죠. 변제.
변제를 하고 영수증이죠. 여러분 영수증. 영수증을 교부하죠. 영수증. 이것은 뭐다? 동시행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채권 증서요. 채권 증서가 뭐죠? 차용증이죠. 차용증 교부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차용증은 먼저 돈을 변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차용증을 단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딱 나와 있어. 변제를 하면서 영수증을 받는다 이렇게. 알겠죠? 네 번째는요. 어음이죠. 어음금의 변제. 어음금의 변제와 그다음에 어음의 반환이죠. 어음의 반환. 반환은 반환.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에요. 어음을 반환 받으면서 돈을 변제 받아야 돼. 알겠죠? 그다음에 네 다섯 번째 도급이란 말이 나와. 도급. 그럼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동시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알겠죠? 우리가 도급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로 모든 시험이 다 나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보면 여섯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 구분 소유적 공유. 자, 지금부터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 우리가 LH 공사가 이렇게 있죠. 그럼 LH 공사가 이 땅이요. LH 공사 거예요. 그럼 등기비가요. 1번 이렇게 LH 공사예요. 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땅을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요. 그래서 LH 공사 분할을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럼 분할하면 땅이 지금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예요. 그러면 토지가 2개면 등기도 2개가 돼야 되는데 등기를 2개 만들지 않고 이 땅을요 분양을 해. 택지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여기는 갑한테 팔고 이 땅은요. 이 땅을 을한테 팔아.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누구 거 있죠? 완전히 갑의 거죠. 여기는 누구 거고? 을의 거죠. 그런데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를 따로따로 만든다. 귀찮으니까 안 만들고 여기다가 1번 LH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2번에다가 뭐라냐? 갑은 지분이 여기 크니까 3분의 2, 을은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한 거예요.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으로 등기한 것을 뭐라 한다?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등기, 공유 등기죠. 그런데 원래는 여기는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고 여기는 누구 것이고? 을의 것이고. 우리 아파트 봐봐. 건물은 하나인데 닭장처럼 가운데를 딱 막아가지고 이쪽은 갑의 것, 이쪽은 을의 것 이렇게 하죠. 건물은 하나인데 여기도 봐봐. 땅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나눴죠.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다? 갑.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다? 을이죠. 이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다. 아파트를 우리는 구분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뭐로 되어 있다? 공유로 되어 있다. 등기부에는. 그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를 해. 알죠?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를 하고 그만두면서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각자의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시행항변권. 양이 좀 많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요. 7번에 1번 한번 보셔요. 7번 1번 보면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양 채무가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하단 말이 여러분 101호하고 102호하고 집을 팔면은 집이 똑같은 설계에서 됐죠? 똑같은 설계에 됐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런 보면 금매물로 내놨어요. 이게 1억짜리에 지금 객관적으로 가치가요? 금매물로 지금 내놓으려고 그래요? 1억 받을 수 있어요? 8천몇 개 못 받아요? 8천몇 개 못 받아. 저는 객관적으로 동등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경매가 무효. 여러분요. 경매가 무효. 여기 경매가 무효. 그럼 뭐다? 별개의 약정이다. 별개. 딱 경매가 무효. 별개의 약정이다. 맨 끝에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매가 무효. 딱 끊어. 세부터 맨 끝에 동시이행이 아니다. 3번 동시행 압류권을 비쌍무계약의 확장 줄과 비쌍무계약의 확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끝에 공평의 관점. 공평의 관점에서 두 번째 끝에 결련적으로 이행. 결련성이 있어야 돼. 공평의 관점에서 결련성이 있어야 돼. 됐죠? 4번은요.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쌍방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줄고 부수적인 의무. 그럼 부수적 의무를 뭐라고 한다? 부수적 의무를 뭐라고 그래? 그것을 협력 의무죠. 우리는 계약의 해제와 동시행 항변권은 주된 의무일 때 계약 해제,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 부수적 의무는 계약의 해제와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5번은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동평의 관념과 신의 측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뭐가 있어야 돼? 대가적 의미. 양 채무가 대가성이 대가. 그래서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뭐죠? 계약이 돼야 되는데 쌍무 계약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틀린 것은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 불능이 되어 채무이행이 불능이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 줄고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행이 불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채무. 이걸 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을 받겠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이다.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소멸 절차. 여기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소멸 절차. 채권 변제, 담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봐봐. 저당권에서 채권 담보권은 큰일 나. 매매 계약에서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매매에서 저당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말소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번하고 3번은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자, 4번은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 봐봐. 이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처분금지 가처분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그래서 이행 불능이 된다. OX, X다. 가처분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과 동시이행. 알겠죠?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줄거 부담 거기까지요. 103조 위반 X.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OX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9번은요. 1번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만 선이행 의무 줄고 중도금이죠. 그런데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줄고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거기다가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한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우리가 선이행 의무죠. 불안의 항변권이죠. 그걸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중동을 줘야 되는데 내가 불안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2번은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 뭐라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 이걸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담보 목적 가등기죠? 이런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다 이렇게. 3번은요. 그럼 뭐를 먼저 해야 돼? 줄거 봐. 첫 번째 끝에요. 변제 의무 거기다서 선이행. 변제를 선이행을 해야 돼. 자, 3번은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기요. 선이행 의무 줄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이행 중도금이에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가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금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동시이행 관계. 다 읽으면 큰일 나고 문제는. 자, 4번.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 여기. 우리가 동시 항변권이 있죠. 그래서 뭐 하죠?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항변권이 있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당연히 행사하여야 지체책임을 면한다. 틀렸죠?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체책임을 면한다. 자, 5번은요. 선이행 의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가 뭐다? 선이행 의무 줄고요.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달, 변제기.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10번은요. 틀린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 줄고요. 별개의 약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별개의 약정이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 맞죠? 그래서 여기요. 별개의 약정은 동시행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특약이라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줄곧 특약이 있더라도, 그게 틀렸죠?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관계가 있죠.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OX, X 1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특약이 없으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으로 갈 수 있다. 알겠죠? 자요, 2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줄고 수령지체 이런 봐봐. 수령지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나와야죠. 수령지체 중 이행 제공을 계속했느냐, 한 번 했느냐, 이행 제공을 계속했느냐, 한 번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 계속 항변권이 소멸하지만 한 번 했다, 한 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말을 따져야 되겠죠.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한 번이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3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줄고 이행 제공 없이 그러면 계속이다, 한 번이다. 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죠. 4번은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안 한다? 안 진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여기 항변권이 있죠? 그러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번을 봐봐. 건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등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줄고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기를 줄고 마찬가지이다 가로묻고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 동시이행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6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6번? 3번이에요? 6번이 3번. 4번? 3번이요? 자, 11번은요? 틀린 것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 채무자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정응이 없는 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줄과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기가 도래했다. 봐봐. 이러면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채무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래 지금 그림 공부하고 있어. 2번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이다 이렇게 이해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 이전 및 인도와 매수인의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여기는 뭐가 나왔죠? 등기 이전 및 인도 의무. 거기 줄고 인도 동그라미 인도도 동시행이다. 4번 구분소유적 공유. 방금 얘기했죠? 해소되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최근에 2번이나 나왔죠? 5번은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자는 줄과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 이꼴 대출금 신청 단계 이 말이죠. 대출금 신청 단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12번 보셔요.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1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해제 동그라미. 그럼 무효 취소 해제 얘기했죠. 해제. 2번이에요. 무효. 3번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무효 해제. 무효 취소. 딱 찾아야 되겠죠. 해제, 무효 취소. 길덕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자, 있지 않다 틀렸죠?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4번은요. 기존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걸 교부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 의무와 줄고
어음수표에 반한, 어음수표에 반한, 반한, 어음수표에 반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도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딱 이렇게 알겠죠? 정답은 1번. 자, 13번 옳은 것은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맨 끝에 권리 남용이에요. 자, 2번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틀렸어.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알겠죠? 항변권은 채권이죠? 채권의 경우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돼. 알겠죠?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줄고 협력할 의무. 아까 우리 협력할 의무로 뭐란다 써? 부수적 의무.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계약 해제 안 돼. 두 번째 뭐가 안 된다? 또 뭐가 안 돼?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어. 그래서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는 계약 해제할 수 없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어디가 있다? 어디에가 있어? 주된 의무, 주된 의무를 해제, 주된 의무를 동시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종료죠. 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해 줄고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 그것을 말한다. 이퀄 적법이라고. 적법. 항변권과 유치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이다. 적법. 알죠? 적법.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적법.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그냥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경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14번 틀린 것은요.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가 매매. 봐봐. 우리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매매인데 가압류가 있다잖아요. 그럼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줄거봐. 거기까지만. 줄었어요? 네. 거기다 이러면 뭐라고 쓰냐? 우리가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없다. 2번은요.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려된 채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특정 채무의 담보 동그라미 채권은 담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그것을 양도 담보라고 그래. 담보.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왔죠. 그럼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오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동시행 관계 있다 틀렸어? 아니다. 알겠죠? 자, 3번은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는 채 이행기를 도가줄고 이행기를 도가.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 이행기죠? 그러면 이행기란 말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4번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그래서 대금 지급 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그래서 그럼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을 비교할 때 보면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요. 유치권과 항변권을 행사를 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동시행관계인 쌍방채무 모두가 이행지체, 둘 다 이행지체죠? 그럼 둘 다 이행지체다? 그러면 이행기를 도가했다 이 말이야. 이행지체다? 이행기 도가. 그 후 양채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이렇게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이러면 여기서 5번에서 조심해야 돼. 그것은 쌍방 모두 이행지체죠? 쌍방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 그러면 큰일 나. 이행지체란 말이 뭐예요?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이행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갑도 이행기 때 아무것도 않고 울도 이행기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둘 다 이행기를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럼 이행기를 지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인 것이.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이다. 항상 이행기다.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5번 한번 보시면 이걸 우리 뭐란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 부담.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 부담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학생들 위험 부담을요 조금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알죠? 위험 부담은 원칙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위험, 저기 봐봐. 쌍무계에서 우리 동시에 한밀권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한다? 위험 부담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매도인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요. 채권자. 자,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행기죠. 이행기가 되기 전에 2월 20날요, 건물이 며칠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발적 불능일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냐? 항상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줄 사람은 뭐라 한다? 채무자. 물건을 받을 사람은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건 건물이 며칠되고 없죠. 건물이 며칠되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매수인은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을 물건에 대해서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물건의 위험이다. 이 물건을 뭐란다? 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건물은 없잖아요. 이게 누가 잘못했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이거 용어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그러면 건물이 없어졌는데 매매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없어졌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 누가 유리하다? 누가? 갑은 뭐라고?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 을이 불리하죠. 왜요? 건물은 없는데 갑이랄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을은 대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금을 청구 못해. 건물이 없어졌는데 대금 못 받아. 그럼 누가 불리하다? 갑이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다? 을이 유리하죠. 을이 유리하죠. 그럼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알겠죠? 누가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볼 것인가? 누가 돈에 대해서, 알겠죠? 손해 본 사람 누구다? 이 사람이지, 이 사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을이 불리하죠? 갑이 불리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위험 부담이다. 이걸 채권자가 불리하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라고 하고, 갑이 불리하니까 채무자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이 말이죠. 멸실이 됐는데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보는 것이다. 첫 번째요. 첫 번째 누구자? 을이죠. 을 채권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권자의 잘못을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미리 을에게 인도했어.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미리. 알겠죠?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채권자고 여기 미리 이렇게요.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고 없고. 그 다음에요. 채권자 지체예요. 채권자 지체 중에요. 채권자 지체 중에 이 말이죠. 채권자 지체 중에 이렇게. 무슨 말이냐? 갑일한테 빨리 등기 가져가라 그랬어. 근데 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 받고 있어. 2월 1일 날 등기를 못 받고 있는데 2월 20일 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건물을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리서 을이 받았으면 미리서 을이 받았다 해봐. 그래가지고 2월 20일 날 불이 났다. 그럼 모든 손해를 누가 져야 돼? 을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요 을이 받지 않아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져야죠.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옆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말이죠. 쌍방은 잘못이 없어도 아무튼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지체 중에 멸실됐죠.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을이 진다. 을.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여기서요. 첫 번째 갑은 을에게 뭐란다?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봐봐. 건물은 없고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니까 을이 돈을 지급해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자 위험 부담. 알겠죠? 그런데요, 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중에서 만약에 갑에게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 이익을 갑은 을한테 반환해야 돼. 이것을 중간 소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 자, 두 번째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다? 갑이 누구죠? 채무자, 갑,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됐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채무자의 잘못으로 잘못됐다. 그걸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다.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니까 누가 열받아? 누가? 을은 계약을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기요, 쌍방의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자. 옆집이 제3자가 방어를 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잘못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뭐냐? 정부는 뭐죠? 국가죠? 정부가 수입을 금지했어. 갑자기 수입을 금지시켰어. 수입을 금지. 알겠죠? 이런 경우. 쌍방의 잘못 없이 이 말이죠. 알겠죠? 쌍방의 잘못 없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갑은 을이 잘못 없으니까 을에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을 청구를 못하죠. 문제는 뭐예요? 대금을 청구 못한다? 이 말은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가를 채무자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 못한다 말이 무슨 말이야? 만약 미리 중도금을 지급했다. 미리 중도금이 지급됐다. 이 말이죠. 미리. 그럼 어떠나? 이 중도금을 한다? 반환해야 돼. 반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가 위험이라고 하죠. 자, 여기 봐봐. 여기 1번이라고 써놓고 안 해놨죠. 2번 봐봐. 2번.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이 말은 을이 건물 얻고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결국 뭐를 손해본다? 돈을 손해본다. 돈을 손해보는 말을 뭐라 한다?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다? 대가의 위험이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이전한다. 을에게 이전한다. 대가의 위험이. 대가 위험이라는 것은 건물을 얻고 돈만 손해보는 걸 대가라고 그래.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근데 을은요, 건물 없는데 돈만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 없었는데 돈만 주니까 돈만 손해보는 거죠. 그걸 대가 위험이 을에게가. 원래 대가 위험은 누구한테 가야 돼? 채무자 갑에게 가야 되는데, 대가 위험이 이런 경우는 을이요 돈을 주니까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위험 부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언제나.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봐. 자, 15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제3자 병의 방을 줄고 제3자 병의 방안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차지하죠. 제3자 병을 받는 어디를 얘기해? 3번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알겠죠? 이렇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1번, 갑은 대가 위험을 부담해 돈을 못 받아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기억이네요. 알겠죠? 2번요.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요.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이 손해죠. 1번 기억하고 니은 똑같죠. 갑이 청구 못하니까 을은 의무가 없죠. 3번은요.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니은은요.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로 특약은 유효죠. 왜요? 왜 유효하죠?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이니까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미음은요. 갑과 을 상호간에는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은 언제 나왔어? 채무불이행은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 귀책사유.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어? 제3자가 방어하니 제3자가. 채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개가 모두가 다 옳은 것이다. 5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요 16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